혹시 그 여자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셨나요? 공기철의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그 여인, 이름은 미향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반지가 30년 전 양선출이 결혼식 날 직접 끼워주었던 바로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라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그 어떤 회차에서도 아직 다 풀리지 않은, 그러나 곧 두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30년 악연의 진짜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온정시장 뒷골목, 늦은 봄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공명정대한 의원의 안주인이자 약사로 평생을 버텨온 나선의 여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약장을 정리하다 멈춰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나선에는 이날 시장 어귀에서 낯익은 뒷모습 하나를 보고 말았거든요. 잘 차려입은 노신사의 곁에 단아하게 서 있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옆얼굴이 어딘가 너무도 익숙했었더라고요. 나선에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밤, 남편 공기철이 우산도 없이 집을 나갔던 그 밤을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씨네 집안과 양씨네 집안이 30년간 원수로 지낸 이유, 표면적으로는 공기철과 구인옥이 눈이 맞아 함께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선출은 아내를 빼앗긴 남편, 나선에는 남편을 빼앗긴 아내. 이 단순한 구도 하나로 두 집안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을 으르렁거려 왔던 거죠.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이라면 어떨까요? 공기철과 구인옥, 두 사람이 함께 사라진 것이 불륜의 도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시나리오였다면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나선애가 시장에서 마주친 그 여인, 그러니까 지금 미향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녀는 사실 공기철과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한적한 마을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공기철은 이상하게도 자신의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고였는지 충격이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요. 공기철은 자신이 누구의 남편이었는지, 누구의 아버지였는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흐릿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미향이 있었죠. 미향은 그에게 매일 한약을 다려주고, 그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아주고, 가끔은 그를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두고 지극정성 부부라고 했지만요. 정작 미향 본인의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거대한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책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30년 전 양선출과 결혼한 구인옥은 사실 행복하지 않았었습니다. 양선출은 한의사로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지만 가정에서는 너무도 차가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한의원 일에만 몰두했고 구인옥은 외로움 속에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인옥은 시장 약국에서 일하던 공기철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요. 공기철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자에게도, 길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에게도 늘 웃어주는 사람. 그리고 그는 이미 나선애라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어린 두 아들 공정환과 공대안을 둔 가장이었어요. 두 사람의 만남은 그저 시장 골목에서 스치는 정도의 인연이었지만요. 누군가의 눈에는 그것이 위험한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양동익의 어머니이자 양선출의 첫 부인이었던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양선출이 구인옥과 결혼하기 전 마음에 두었던 또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드라마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지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단서들을 조합해보면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양동익이 어머니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 양선출이 구인옥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짓는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양동익이 한성미를 향해 평생 미련을 가지는 그 집착의 뿌리가 단순히 첫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설명되기엔 너무도 깊다는 점, 이 모든 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너무 복잡해지기 전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진실은 이거예요. 미향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그 여인이 정말 구인옥이 맞다면 그녀는 왜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기철은 왜 기억을 잃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이 만나는 지점에 두 집안 30년 악연의 진짜 시작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30년 전 그날 밤,
공기철은 분명히 집을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공기철은 누군가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는데요. 구인옥이 위험하다는 전화였습니다. 양선출의 한의원 뒷마당에서 구인옥이 누군가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기철은 평소 시장에서 알고 지내던 구인옥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빗속을 뛰어나갔고요. 양선출의 한의원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것은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구인옥이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공기철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2편에서 본격적으로 풀어드릴 핵심 반전이거든요. 다만 한 가지 힌트만 드리자면 그 남자는 지금도 두 집안 주변에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순간 공정한과 양동익의 대립도, 한성미의 차가운 통제욕도 모두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서요. 공기철은 쓰러진 구인옥을 둘러엎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차에 두 사람이 치였고 공기철은 머리를 크게 다쳐 기억의 일부를 잃게 됩니다. 구인옥은 깨어났지만 자신을 살리려다 다친 공기철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그날 밤 자신을 해치려 했던 그 남자가 여전히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구인옥이 그대로 양씨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녀는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기억을 잃은 공기철 역시 그 남자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구인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과 공기철, 두 사람 모두 죽은 사람이 되기로요. 그녀는 공기철을 데리고 멀리 떠났고 자신의 이름도 미양으로 바꿔 살아왔던 거죠. 30년 동안 그 긴 세월을 사랑하는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자신이 돌아가면 가족들이 또 위험해질까 두려워서요. 여러분, 잠시 숨 한번 고르고 가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동안 불륜의 막장 도피극이라고 생각해왔던 그 사건이 사실은 한 여인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면, 그렇다면 30년간 두 집안이 서로를 미워하고 으르렁거렸던 그 모든 시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나선의 여사가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은, 양선출이 가슴을 치며 분노했던 그 모든 밤들은요. 결국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는데 두 집안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나선애가 시장에서 미양의 뒷모습을 본 그날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었더라고요.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옆모습. 분명히 닮았는데, 너무 닮았는데. 하지만 그게 정말 구인옥이라면 왜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 왜 공기철은 함께 있지 않을까? 아니, 혹시 공기철도 함께 있는 건 아닐까? 나선애의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그녀는 결국 한성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을지 아니면 혼자만의 비밀로 묻어둘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한성미가 먼저 그 여인의 존재를 알아챘거든요. 한성미가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성미는 사실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한성미는 자신의 환자들 중에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활용해 왔습니다. 그녀는 환자들의 입을 통해 동네의 모든 소문을 듣고 있었고요. 며칠 전 한 환자가 진료 중에 무심코 흘린 한마디에 한성미는 귀를 곤두세웠었습니다. 원장님, 그거 아세요? 요즘 시장에 이상한 노부부가 자주 보이는데 그 할아버지가 어쩐지 옛날에 우리 동네 사셨던 공씨 어르신을 닮았다고요. 한성미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었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성미는 왜 그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녀가 공씨 집안의 며느리라서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성미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비밀이 있었어요. 30년 전 한성미가 양동익과 헤어지고 공정한과 결혼하게 된
그 과정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연이 어쩌면 공기철의 사라짐과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것. 한성미가 미양의 존재를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미는 평소와 달리 일찍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는데요. 그 상자 안에는 30년 전 한성미가 양동익에게 받았던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더미 사이에 한 장의 빛바랜 사진이 끼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성미와 양동익, 그리고 그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드라마에 등장한 적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한성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상자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죽은 게 아니라면, 만약 살아있다면 모든 게 다시 시작될 거야. 여러분, 한성미가 말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왜 한성미에게 그토록 두려운 일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사실은 미양의 정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짐작이 가시나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 들려드릴 텐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미양이라는 여인은 구인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공기철은 30년 전 사고로 기억을 잃었으며 누군가로부터 구인옥을 지키기 위해 함께 사라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두 사람이 사라지게 만든 진짜 범인은 따로 있으며 그 범인은 지금도 두 집안 주변에 살아있다. 넷째, 한성미는 이 모든 일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으며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 곧 드러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충격적인 질문 하나. 만약 30년 전 그 밤 양선출의 한의원 뒷마당에서 구인옥을 해치려 했던 그 남자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누군가라면, 그 남자가 지금도 멀쩡하게 두 집안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심하시겠어요? 양동익일까요? 아니면 한성미와 가까운 누군가일까요? 혹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3의 인물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30년 동안 죽은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시장 한복판에서 자신의 친손녀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된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어요? 그것도 그 손녀가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할머니, 이 사과 한 봉지에 얼마예요? 라고 무심하게 물어본다면요. 미양은요, 그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사과 상자를 엎고 말았었더라고요. 그 손녀의 이름은 공주아였습니다. 우리는 미양이 구인옥일 가능성, 그리고 30년 전 그날 밤 양선출의 한의원 뒷마당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윤곽까지 따라가 봤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미양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씨 집안, 사람과 마주치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남자, 그러니까 30년 전 구인옥을 해치려 했던 진짜 범인의 정체까지 오늘 편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라는 드라마를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거예요. 사건의 시작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공주아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었거든요. 양현빈과의 관계가 조금씩 진전되고 있었고 회사에서도 자신의 디자인이 처음으로 황보예수 부사장에게 인정받은 직후였습니다. 공주아는 오랜만에 할머니 나선혜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가기로 했었어요. 두 사람은 시장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공주아가 먼저 도착해서 사과 가게 앞에 서 있었을 때 그 가게 안쪽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미양이었어요. 미양은 그날 그저 잠시 시장 구경을 나온 것뿐이었는데요. 공기철의 약초를 사기 위해 한약재상에 들렀다가 돌아가는 길에 잠깐 사과가 너무 탐스러워 보여서 멈춰섰던 거예요. 그런데 가게 앞에 서 있는 그 젊은 여자아이를 본 순간 미양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가, 그 미소가,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를 고르는 그 손길이 3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안아주었던 어린 정한이의 손길과 너무도 똑같았거든요. 미양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한이의 딸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자신의 친손녀라는 것을. 여기서 잠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구인옥, 그러니까 미양은 사실 공씨 집안과는 핏줄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에요. 그녀는 양선출의 아내였고 양씨 집안 사람이었죠. 그런데 왜 제가 방금
친손녀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편의 가장 큰 반전 중 하나로 이어지는 단서인데요. 일단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풀어드릴게요. 지금은 미양이 공주아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린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죠. 미양은 자신도 모르게 사과 상자에 손을 짚으려 했고 그만 상자가 통째로 엎어지면서 빨간 사과들이 시장 바닥에 우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공주아는 깜짝 놀라 황급히 사과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공주아는 미양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는데요. 그 순간 미양의 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잡아본 손녀의 손이었거든요. 그 따뜻한 온기가 미양의 모든 방어선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어요. 공주아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어디 많이 아프세요?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미양은 고개를 저으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너무 예뻐서, 누군가를 닮아서 미안하다, 아가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장 저편에서 나선의 여사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광경을 본 나선의 발걸음은 사과 상자를 본 게 아니라 손녀의 손을 잡고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본 그 순간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단 한순간에 가로지른 시선이 두 노인 사이를 오갔어요. 미양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나선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 두 여인은 서로를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나선혜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요. 미양은 황급히 손녀의 손을 놓고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갔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시 숨을 고르고 가볼게요. 30년 만에 첫 재회, 그것도 손녀를 사이에 두고.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만남이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오진아입니다. 공명정대한 의원의 베테랑 간호조무사이자 동네의 모든 소문을 꿰고 있는 정보통. 오진아는 며칠 전부터 미양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자신만의 정보망을 통해 시장에 낯선 노부부가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들었고요. 호기심에 그 노부부를 직접 찾아갔다가 미양의 얼굴을 본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진아는 그날 아침 공주아가 시장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미양에게 시장에 가볼 것을 권유했었거든요. 어르신, 시장에 좋은 사과가 들어왔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를 만나실지도 모르고요. 오진아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오진아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진아는 단순한 감초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녀에게도 자신만의 사연이 있었거든요. 오진아의 어머니는 30년 전 양신의 한의원에서 자비를 하던 식모였습니다. 그리고 오진아의 어머니는 그날 밤, 그러니까 구인옥이 사라지던 그 밤에 한의원 뒷마당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우연히 목격했던 유일한 증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일을 발설하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묻고 살다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딸 오진아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었어요. 그 편지에는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진아는 그 편지를 받은 이후로 진실을 밝힐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정말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구인옥을 해치려 했던 그 남자. 그가 누구였는지를요. 자, 마음에 준비하셨나요? 그 남자는 바로 양선출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맞아요. 30년 전 자신의 아내 구인옥을 해치려 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편 양선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양선출이 왜 자신의 아내를 해치려 했을까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편의 가장 큰 핵심이자 두 집안 30년 악연의 진짜 뿌리인데요. 천천히 풀어드릴게요. 양선출은 30년 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가족 몰래 큰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야망과 사업 확장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던 탓이었어요.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손을 댔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 자신의 생명보험으로 위장된 어떤 계약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의 진짜 보험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바로 구인옥이었거든요. 양선출은 자신의 아내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고 그 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타려면 구인옥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양선출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는데요. 양선출이 정말로 구인옥을 직접 해치려 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양선출을 그렇게 몰아간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풀어드리기 이른데요. 한 가지 힌트만 드릴게요. 양선출에게 사체를 알선해 준 사람, 그리고 그에게 아내의 생명보험 아이디어를 처음 흘린 사람, 그 사람의 정체가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두 집안 주변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어떤 인물과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인물은 바로 양동익의 정치적 후원자이기도 하다는 것.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면요. 양선출이 구인옥을 한의원 뒷마당으로 불러냈을 때 그는 분명히 사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내의 얼굴을 보자 망설였어요.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때 양선출의 등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밀쳤어요. 양선출은 균형을 잃었고 그가 들고 있던 약재 막대기가 그대로 구인옥의 머리를 가격하고 말았습니다. 구인옥은 그 자리에 쓰러졌고요. 양선출은 자신이 한 짓에 경악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공기철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철이 본 것은 양선출이 아니라 양선출을 밀쳤던 그 누군가였습니다. 양선출은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양선출을 등 뒤에서 밀친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양선출을 도우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양선출이 진짜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려 했던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사실 한 사람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는 다음 편에서 드디어 밝혀질 텐데요.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은 지금도 두 집안 모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30년 전 그 사건을 일으킨 진짜 이유는 단순한 돈이나 원한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볼게요. 시장에서 미양과 마주친 그날, 나선에는 집으로 돌아온 뒤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었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이 사실인지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3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여인이 정말로 살아서 자신의 손녀와 손을 잡고 있었다니. 나선에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미양을 다시 만나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녀에게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3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공기철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지를요.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공기철에게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철의 잃어버린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공기철의 기억 회복은 작은 단서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양이 그에게 약을 다려주는데 공기철이 그 약 냄새를 맡고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거든요. 이 냄새, 어디서 맡아본 적이 있어. 그래, 약장. 어두운 약장 안. 누군가가 거기 숨어 있었어. 미양은 깜짝 놀라 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무슨 약장이요? 누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공기철은 한참 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가 왔어. 그날 밤. 그리고 약장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웃었어. 그래, 분명히 웃었어. 무서운 웃음이었어. 미양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기철이 본 그 약장 뒤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 바로 양선출을 밀쳤던 그 진짜 범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잠시 정리하고 가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것은요. 첫째, 미양은 확실히 구인옥이며 그녀는 자신의 친손녀 공주아를 시장에서 직접 마주쳤다. 둘째, 30년 전 그날 밤 구인옥을 직접 가격한 사람은 양선출이었지만 그를 그렇게 만든 진짜 흑막은 따로 있다. 셋째, 그 진짜 흑막은 지금도 두 집안 주변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양동익의 정치적 후원자와 연결되어 있다. 넷째, 공기철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으며 그가 진실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해 있다. 다섯째, 오진아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그날 밤의 진실을 듣고 자라났으며 그 진실을 밝힐 기회를 노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살짝 흘렸던 부분 하나가 마음에 걸리실 거예요. 미양이 공주아를 보고 친손녀라고 직감했다는 부분이요.
양씨 집안 사람인 구인옥이 어떻게 공씨 집안의 손녀를 친손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공정한이라는 사람의 출생에 관한 비밀입니다. 공정한이 정말로 공기철과 나선혜의 친아들이 맞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라면 그 다른 누군가가 혹시 구인옥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은요, 사실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흘려 보여준 작은 단서들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한과 공대한 형제가 서로 너무도 다른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나선의 여사가 유독 공정한에게는 엄격하고 공대한에게는 한없이 다정하다는 점, 그리고 30년 전 구인옥이 양씨 집안으로 시집 오기 전 그녀에게 사실 다른 사랑이 있었다는 소문이 시장 어르신들 사이에 희미하게 떠돌았다는 점, 이 모든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편은 여기까지 들려드릴 텐데요. 너무 많은 비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서 머리가 복잡하시죠? 그래서 3편을 정말 기대하셔야 합니다. 3편에서는요, 드디어 30년 전 사건의 진짜 흑막, 그러니까 양선추를 등 뒤에서 밀쳤던 그 사람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정한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풀리면서 두 집안의 30년 악연이 어떻게 정말로 단 한 사람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는지가 밝혀지죠. 더불어 미향과 나선혜의 두 번째 만남, 그리고 한성미가 마지막까지 숨기려 했던 그 사진 속 인물의 정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결정적인 회차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 만약 30년 전 모든 사건의 흑막이 지금 이 드라마 속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인물이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심하시겠어요? 양동익은 너무 뻔하고요. 박준혁이나 차세리는 30년 전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인물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가장 의외의 인물이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사실은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50대 중반이 되어서야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다름 아닌 3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한 여인이라면, 그리고 그 여인이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면요, 공정한은요, 그 진실을 마주한 그날 밤, 자신의 한의원 진료실에서 혼자 30년간 모아온 의료 일지를 모조리 찢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온 50년의 세월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자,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1편에서 우리는 미향이 구인옥일 가능성을, 30년 전 양선출이 그날 밤 직접 구인옥을 가격했지만 그를 등 뒤에서 밀친 진짜 흑막이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 따라가 봤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그 흑막의 정체, 공정한 출생의 비밀, 그리고 미향과 나선혜의 30년 만에 직접 대면, 이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결정적인 회차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정말 예상치 못한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야기는 시장에서 미향과 나선혜가 눈빛으로 서로를 알아본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로 이어집니다. 나선혜는 결국 결심을 굳혔어요. 미향을 직접 찾아가기로요. 그녀는 오진아에게 슬쩍 운을 띄웠습니다. 진아야, 너 혹시 요즘 시장에 자주 나타난다는 그 노부부 어디에 사는지 알아낼 수 있겠니? 오진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장 사모님, 사실 저도 그 어르신들이 마음에 걸려서요. 어제 우연히 알아냈는데요. 시장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 한적한 한옥집에 두 분이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나선혜는 그 주소를 받아들고 며칠을 망설인 끝에 결국 그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오진아는 이미 며칠 전 미향에게도 나선혜의 방문을 미리 귀띔해 두었었습니다. 오진아는 30년 묵은 진실이 풀리려면 두 여인이 반드시 만나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그녀는 양쪽 모두에게 조용히 길을 깔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오진아의 어머니가 죽기 전 남긴 그 편지. 그 편지에는 단순히 30년 전 그날 밤의 사건만 적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남겼었어요. 진아야, 언젠가 그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도와다오. 나선의 그 사람과 구인옥 그 사람을.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는 그날, 비로소 진실이 풀릴 수 있을 거다. 오진아는 어머니의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묵묵히 기다려왔던 거였어요. 나선혜가 한옥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미양은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양은 마당 한쪽에 깔린 평상에 앉아 있었고요. 그 옆에는 공기철이 햇볕을 쬐며 약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나선혜는 마당 입구에 들어선 그 순간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등이 조금 굽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남편이었어요. 나선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30년 동안 두 아들을 홀로 키워내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강인함으로요. 공기철은 마당에 들어선 낯선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긴 했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의 두께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두꺼운 안개를 들이우고 있었거든요. 공기철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신지요? 나선혜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그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미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구인옥.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양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쉰 뒤 3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양선출의 빚, 그날 밤 한의원 뒷마당의 사건, 누군가가 양선출을 밀친 것, 공기철이 자신을 들쳐업고 달리다 사고를 당한 것, 기억을 잃은 그를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그녀의 선택까지. 미양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선혜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미워했던 그 여인이 사실은 자신의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이었다니요.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뒤에는 양선출의 어리석은 선택과 그를 조종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었다니. 나선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양선출을 등 뒤에서 밀친 그 사람, 30년 악연의 진짜 흑막은 누구냐고요. 자, 이제 그 정체를 밝힐 때가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셨나요? 그 사람은요. 바로 황보혜수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네, 여러분이 들으신 것이 맞아요. 태양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이자 공주아의 디자인 재능을 알아본 그 황보혜수. 그녀의 친아버지가 30년 전 두 집안을 갈라놓은 모든 사건의 진짜 흑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는 30년 전 양선출에게 사채를 알선해주고 아내의 생명보험 아이디어를 흘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시장 일대의 사채와 부동산을 모두 손에 쥐고 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오랫동안 양씨 집안과 공씨 집안이 자리한 그 시장 부지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두 집안이 사이좋게 지내면 시장 부지가 매물로 나올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두 집안을 영원히 갈라놓아야 했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정 사건을 조작해낸 거예요. 그날 밤 그는 양선출이 한의원 뒷마당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양선출이 차마 손을 쓰지 못하고 돌아서려 하자 그는 양선출을 직접 밀쳐 사고를 일으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도망친 뒤에는 그 자리에 남아 사건 현장을 공기철과 구인옥의 불륜 도피처럼 보이도록 꾸며냈습니다. 두 사람의 옷가지를 일부러 흘려놓고 구인옥의 핸드백을 멀리 떨어진 기차역에 가져다 놓는 식으로요. 그 덕분에 양선출은 자신의 살인 미수가 묻혔다고 안심했고 나선혜와 양선출은 평생 서로의 배우자를 미워하며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놀라야 할 부분은요. 황보혜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 짓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사업 일지를 우연히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태양그룹에 입사한 뒤 공주아를 디자이너로 발탁한 데에는 사실 숨겨진 이유가 있었어요. 황보혜수는 아버지가 망가뜨린 그 집안의 손녀에게 어떻게든 속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공주아의 재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봐 주었고 양현빈과의 관계 또한 묵묵히 지켜봐 주었던 거였습니다. 황보혜수가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조력자이자 감시자 역할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하나의 거대한 비밀, 공정한의 출생에 관한 진실로 넘어가 볼게요. 미양은 나선혜에게 30년 전 사건을 모두 털어놓은 뒤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마지막 한 가지 비밀을 입에 올렸습니다. 선혜 언니, 사실 나는 정한이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선애는 그 말에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미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정한이의 친어머니는 내 친언니였어요. 30년도 더 전에 출산 도중에 세상을 떠난 내 언니.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형부였던 사람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공정아는 사실 나선애의 친아들이 아니라 미양의 친언니가 낳은 아이였던 거예요. 미양의 언니는 출산 직후 세상을 떠났고 형부 또한 슬픔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갓 태어난 그 아이를 아무도 거두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마침 결혼 직후 아이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던 나선애 부부가 미양의 부탁으로 그 아이를 자신들의 친아들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양에게 공정아는 단순히 옛 친구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친조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주아가 미양에게 친손녀가 될 수 있었던 거고요. 이 비밀은 30년 동안 나선애와 미양, 단 두 사람만이 알고 있던 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30년 전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매 같은 사이였어요. 양씨네 며느리와 공씨네 며느리라는 외형적 관계 너머에는 한 아이를 함께 지켜낸 두 여인의 깊은 유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양이 사라진 그날 이후 나선애의 슬픔이 그토록 깊었던 거고요. 그래서 30년 만에 시장에서 미양의 뒷모습을 본 그 순간 나선애의 심장이 그토록 흔들렸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1편부터 궁금해했던 마지막 퍼즐 하나를 풀고 가야겠죠. 바로 한성미와 그 사진 속 인물에 관한 비밀입니다. 한성미가 서재 깊은 곳에 숨겨둔 그 빛바랜 사진. 그 사진 속에서 자신과 양동익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던 그 인물은 사실 황보혜수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한성미는 젊은 시절 양동익을 통해 그 사람과 알게 되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30년 전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를 한성미는 모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 그 사실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양동익이 그런 사람의 후원을 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두려웠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공정한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한성미가 딸 공주아에게 그토록 완벽을 강요했던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죄책감을 딸의 완벽함으로 덮으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평생 공정한 앞에서는 한없이 우아하고 지적인 아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무언가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양이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성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 그것은 미양이 알고 있는 진실이 결국 자신의 비밀까지 모두 까발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정말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라는 이 드라마는요, 단순히 두 집안의 화해를 그린 드라마가 아닙니다. 30년 전 단 한 사람의 욕망과 음모로 인해 갈라진 두 가족이 그 진실을 마주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의 처방전이 바로 공주아와 양현빈, 두 젊은이의 사랑이라는 거고요. 두 사람의 사랑이 두 집안의 30년, 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 된다는 그 의미가 정말로 가슴에 와닿지 않으세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선애와 미양, 두 여인은 그날 마당에서 30년 만에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울었어요. 공기철은 아직 모든 기억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두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양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자신이 직접 양선출을 찾아가 30년 전 진실을 모두 밝히겠다고요. 양선출은 자신이 평생을 분노하며 살아온 그 분노의 진짜 대상이 사실 자기 자신과 황보혜수의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속에서 양선출은 비로소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공정한 역시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될 텐데요. 그가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사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감정적 클라이맥스가 될 거예요. 평생 공씨 가문의 장남으로서 책임감을 짊어지고 살아온 공정한이 자신이 사실은 미양의 조카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그 안에서 공정한은 진짜 어른으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그가 딸 공주아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황보혜수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마침내 세상에 밝힙니다.
그리고 태양그룹의 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의 모든 재산을 두 집안의 사죄의 의미로 내놓아요. 그녀는 사라진 30년의 세월을 결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죄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부모의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박준혁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박준혁 역시 황보혜수의 아버지와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보혜수 아버지의 그림자 같은 측근의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토록 양현빈과 공주아를 갈라놓으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모두 밝혀진 뒤 박준혁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기철과 미양.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공기철은 결국 자신의 모든 기억을 되찾게 됩니다. 30년 전 비오던 그날 밤, 자신이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리고 그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선혜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요. 선혜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줘서. 그 한마디에 나선혜는 30년의 한이 모두 풀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부부로 살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도 무거우니까요. 그러나 가족으로서, 평생을 함께한 동지로서 마지막 남은 시간을 서로의 곁에서 보내게 됩니다. 미양은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인 구인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녀는 양선출과의 관계 또한 정리한 뒤 평생 자신을 지켜준 공기철의 곁에서 친구로, 동지로 남기로 결심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도, 부부도 아닌 그저 30년을 함께 살아낸 두 영혼의 동행. 어쩌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30년 악연의 진짜 시작, 1편부터 3편까지의 긴 여정이 드디어 마무리됐습니다. 미양이라는 한 여인의 정체에서 시작해서 두 집안의 30년 묵은 비밀,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진짜 흑막의 정체까지.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제가 드라마 속 단서들을 바탕으로 그려본 예상 시나리오인데요. 실제 드라마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앞으로의 회차에서 천천히 밝혀질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요. 공기철 옆에 서 있는 그 여인 미양. 그녀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이 드라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로 진화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풀어드린 이 시나리오가 실제 드라마와 얼마나 맞아떨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다른 추리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정말 궁금해요.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진짜 결말이 어떻게 그려질지 마지막 회까지 함께 끝까지 따라가 봐요. 다음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